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시대에 대처하는 탐정으로서 국제범죄 실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제공조수사, 또 국외 도피사범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사실조사 등 기타 공조, 그리고 인터폴 수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공조수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료서는 국제공조수사라 하면은 범죄수사와 관련해서 국내 법집행기관, 우리나라 같으면 경찰청, 검찰, 또 관세청 등이 되겠죠. 등이 외국 경찰관과의 협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전 시간에 설명했던 인터폴의 통신망, 가장 중요한 것이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I-24/7, 24시간 일주일을 상정하는 7일을 이야기했죠. I-24/7을 통한 회원국과의 신속한 공조. 인터폴에서는 중앙센터 구축을 해서 각 190개국이 서로 상호간에 이러한 자료를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협력을 함으로써 신속한 국제 공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I-24/7은 인터폴 사무총국이 중심이 되어서 회원국과 회원국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공조의 범위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있습니다. 제38조에서 국제범죄정보 및 자료교환, 테러라든지 살인, 마약, 인신매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교환하게 되고, 또한 국제범죄에서 이 사건이 똑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동일한 증명, 그 다음에 범죄 경력에 대한 조회, 그리고 국제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팩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요즘 팩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팩트 부분에 대해서 인터폴에 조회를 의뢰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인터폴에서는 각 그 조회를 요청한 나라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게 되고, 각 나라는 그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교수가 외사국장 근무할 당시에 있었던 한국 인터폴 중앙사무국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터폴 서울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인터폴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고요. 내부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 활동에 있어서 실무상의 공조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을 국내로 강제 송환하게 되는데 각 나라 간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수사와 관련한 사실조사, 또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에 따른 신원조회, 또 수사 자료가 정확한지 아닌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작년도 인터폴 공조 현황을 보게 되면은 건수가 3,800여 건이 되는데 그 중에 사실조사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조회 16.1%, 도피사범이 상당히 많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피사범의 송환인데 11.9%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타 인터폴 활동에 대해서는 국제회의, 또 자료교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나 각종 관리 부분이 3%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 도피 사범의 대상은 범죄 후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서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종교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또 국내 정치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터폴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강력범, 테러, 마약, 인신매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국외 도피한 범죄자에 대해서 인터폴이 자료를 제공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도우고 있습니다. 또한 도피한 국내 불법 체류 등 현지법을 위반한 이유로 해서 강제 추방을 요청하게 되는데 외교부에서 여권을 무효화시켜서 국내로 송환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니면서 도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장기간 수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고부에서는 인터폴을 통해서 각 나라한테 협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도피한 범죄자의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았으나 무효이다. 따라서 각 출입국 관리국에서 이 사람이 출입국 관리국을 경유해서 통과할 시에 이 부분이 노출이 되어서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공조수사의 요청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이렇게 국외로 도피했다 해서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 중요 범죄에 대해서 인터폴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 소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폴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 행위가 명백한 다액, 현재는 3억 원 이상 경제사범, 그 다음에 마약, 총기, 위조지폐, 인신매매 등 국제 간에 거래되는 국제성 범죄에 대한 사범들, 중요한 살인, 강도, 강간 등 파렴치한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한 사범, 그리고 테러, IT 등 첨단 기술 유출 등 국익과 밀접한 중요한 경제 범죄 사범, 기타 경찰 관서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게 되고, 인터폴은 여기서 심사해서 이러한 자료를 인터폴 데이터에 올리게 되고 필요한 자료를 각 나라에 전파하여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는 크게 의미는 없으나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 14년, 15년, 16년, 작년까지 이루어진 범죄인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금년도에도 강제 송환 요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국제 간의 경제 교류가 점점 활발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강제 송환 요청은 더욱더 많아지고, 또한 이 관련한 수사관들의 임무도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강제 송환 현황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력이 한정이 되어서 주로 한 100명 이내 정도만 이렇게 강제 송환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증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제 송환 절차 및 방식입니다. 도피 예상국 인터폴에 피해자 소재 확인 등 공조 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경찰 주재관이 나가 있는 기록, 한 120개 지역에 경찰 주재관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재관이 나가 있는 지역은 경찰 주재관들이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현지에 있는 주재국 경찰과 또 이민국 등과 협조해서 피해자 소재 확인하고 또한 강제 추방을 추진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으로 도피했던 최모 씨 사례를 보면은 필리핀에 나가 있던 우리 현지 탐정, 대한민국 탐정협회 필리핀 지부가 있습니다. 필리핀 지부에서 앤선이란 우리 지부장이 최모 씨를 협력해서 체포한 사례가 있는데, 이 최모 씨의 경우는 한국에서 다액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망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포를 위해서 여러 기관에 요청을 하게 되었고, 주로 필리핀에 도망 나가 있는 한국 범죄자의 경우는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닐라 지역에 있는 그 레스토랑에 자주 출입한다는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서 우리 앤서니 지부장이 현지에 갔었습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인상 차기를 봤는데 머리 염색을 하고 또 머리를 짧게 깎고 해서 상당히 얼굴은 비슷하기는 하나 체포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텐더에게 요청을 해서 그 유리잔에 묻은 지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그 지문을 국내로 보내어서 본인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지문 확인을 해보니 가명을 쓰고 있는 범죄자 최모 씨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레스토랑에 다시 나타났을 때 필리핀 경찰과 동행해서 그 사람을 체포해서 국내로 압송하는 그런 탐정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앤서니 지부장은 필리핀 협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국계죠. 필리핀에 20년 정도 살았던 지부장인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탐정 임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탐정협회에서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태국, 중국,
미국 등 여러 군데 계속 저희들이 지부를 결성을 하고 있고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정 활동들의 사례가 앞으로 탐정을 지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공유가 되고 저희 협회에서는 또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권 행정 제재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권 유효 기간을 빨리 말소시켜서 피해자를 불법 체류자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권 유효 기간에 남았다 하더라도 여권 행정을 무효화시킴으로 인해서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서 일단은 강제 추방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니면 국내 연고자 가족이라든지 친지를 통해서 자진 귀국을 유도합니다. 또 피의자 체류국에서 범죄인 인도 정구 요청 시에 법무부에 있는 국제형사과에서 인터폴 공조서류를 첨부해서 관련 사실을 또한 통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인터폴의 강제 송환과 범죄인 인도는 다소 좀 틀립니다.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범죄인 인도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범죄인 인도는 17년에 7명이었고요. 강제 송환은 80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차이 나는데 강제 송환은 수배 간서에서 호동 경찰관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필리핀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주로 우리 범죄자를 호송해 올 때는 현지 경찰관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저희 경찰관들이 현지 공항에서 거기 출입국 관리국을 지난 범죄자들을 현지에서 체포해서 비행기에 같이 타고 와서 한국으로 같이 압송해 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필요할 때는 현지 경찰관들이 해당국 경찰관들이 자국 비행기로 우리나라 인천공항이나 우리 국제공항으로 들어와서 한국 경찰에 인계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중국 등지에서는 한국을 방문을 많이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경찰 관서에 방문하기도 하고 직접 배워가기도 하고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한 때는 현지 경찰 주재관, 지금 120개 지역의 경찰 주재관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주재관들이 직접 호송해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현지 경찰관들이 한국에 있는 수사관들이 현지에 나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지 경찰이 직접 호송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안인 경우에는 피해자를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또는 기타 우리 대한민국 국적기 항공사 협조를 통해서 단독으로 송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력범이 아닌 단순한 범죄일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자가 단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즉시 현지 수사관들이 나가서 이렇게 체포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제 송환 사례입니다. 작년도 5월 13일 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불법을 체류하고 있던 중국인 동포 여자를 살해하고 5월 15일 날 이틀 지난 뒤에 위조 여권을 사용해서 태국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도피한 윤모 씨 사례입니다. 주로 보면은 바로 공항으로 나가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는데 태국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태국을 가서 있다가 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정도 됩니다. 3개월 지나서 여권 체류 기간이 경과되니까 다시 중국으로 도피했던 사례인데 중국 공항과 협조해서 2달 뒤에 협조가 되었고 9월 4일 날 강제 송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상황으로서는 사건 직후 피해자의 국외 도피를 예상해서 출입국 조회를 실시해서 신속히 중국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 요청을 하게 되었고 또 태국에 나가 있던 경찰 주재관 또 국내 수사기관의 입체적인 수사로 해서 피해자 위조 여권 이용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한 추적 수사를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016년 2월경에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자동차, 의류 등을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사기를 친 거죠. 속여서 1억 4천여만 원 편취해서 2016년 3월 24일 미국을 경유해서 마다가스카르로 도피한 건모 씨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경찰과 공조해서 강제 송환한 경우인데 마다가스카르에는 한국 경찰 주재관들이 미파견한 지역입니다. 경찰 주재관이 전부 다 나가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경찰관들이 나가 있는데 적은 지역은 대사관 직원들만 파견 나가 있기도 하고 코소보 같은 지역은 우리나라 대사관이 없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경찰 주재관 미파견 지역임을 감안해서 현지 공간,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연락을 하여서 그러한 체제 구축을 통해서 신속한 자료 교환을 하였고 또한 현지 경찰과 공조해서 강제 송환을 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또한 송환에 장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해서 경찰 주재관이 파견되었던 태국을 경유해서 마다가스카르 태국 경찰과 사전 공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국 경유해서 태국에서 한국 경찰 주재관이 중간에 태국 공항에 나가서 체포해서 한국으로 송환되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태국 경찰 주재관이 현지 유정기관과 협조해서 피해자를 태국 공항에 일시 구금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잘 되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제 송환 장면입니다. 피해자 도피 사범 송환인데 여러분들이 주로 해외로 나가게 되면 주로 이렇게 비행기 탑승하는 지역이 두 개로 나눠 있죠. 퍼스트 클래스하고 비즈니스 클래스 나가는 하고 에코노미 클래스인데 우리 경찰관들이 이렇게 피해자를 압송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갑을 찬 장면은 이렇게 옷을 덮어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덮인 장면이고요. 여기는 적색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국외 도피 사범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색 수배를 발령하게 됩니다. 주로 강력범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잠시 후 다음 시간에 이걸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조사 등 기타 공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외 아국인 범죄 관련한 수사 간서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아국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일본, 미국, 중국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아국인이 국내로 강제 추방되는 경우에 외국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른 거죠.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교포라든지 아국인들이 저지른 범죄를 국내 수사를 위해서 수사 자료를 입수하는 요청을 거치게 되고요. 또 해당국 인터폴, 경찰 주재관 등을 통해서 공소장, 판결문 등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수사관서에 하달을 하게 됩니다. 국내 외국인입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즉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인적사항, 수배, 범죄 경력,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인적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입수 요청을 하게 되고요. 해당국 인터폴을 통해서 관련 수사 자료 및 사실 확인 자료를 입수해 수사관들에 하달해서 외국인 관련 범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폴 수배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배의 내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범죄의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인터폴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의 수배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국외 도피 사범, 우범자, 실종자에 대한 인적 물적 수배 대상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담은 문서를 말하는데 회원국이 요청하게 되면은 사무총국이 발행을 해서 190개 전 회원국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인터폴이 사용하고 있는 공식 언어는 참고로 영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회의에 여러 번 참석하게 되면은 많은 통역사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각각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불어로 또 이렇게 발언하게 되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4개국 언어를 넣어서 하게 되면 10여 명의 통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수고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행할 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주로 영어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터폴에서는 다시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발행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넣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유엔에서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네 가지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터폴에서도 4개 공식 언어만 참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정보 발견 시에는 사무총국 및 수배 요청국에 통보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체포를 하였던 거 활용하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터폴에 통보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에서는 이렇게 칼라로 넣어서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색 수배서, 레드 나티스. 나티스라고 현상 수배할 때 많이 쓰고 있죠. 빨간색 현상 수배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기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외 도피 사범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일정 수준의 이상 강력범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잡범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이렇게 적색 수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러한 부분을 인터폴에 보내게 되고 인터폴에서는 그 내용을 심사해서 이 부분이 적색 수배에 올릴 만한 것이다라고 기준에 맞다고 판단되면은 이러한 그 범죄 인도 목적에 의해서 레드 나티스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색 수배서입니다. 블루 나티스인데 범죄 혐의가 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가 안 됐더라도 중요한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의 소재 파악이나 추적을 하기 위해서 locate and trace인데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이동하는 그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청색 수배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린 나티스, 녹색 수배서입니다. 전과자, 중요한 아동범죄라든지 강간범, 살인범, 테러리스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람이 행기를 종료하고 자유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계로 왔다 갔다 할 때, 각 나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굉장히 범죄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테러리스트 같은 경우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녹색 수배를 올려서 각국에서 굉장히 엄하게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수배를 하고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옐로우 나티스 황색 수배서입니다. 가출인, 심신상실자. 저희 탐정 업무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가출인 또는 심신상실자 사람 찾기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폴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소재 및 신원 확인을 위해서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황색 수배서입니다. 오렌지 수배서입니다. Security Alert라고. 그러니까 안전경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법 무기나 폭발물, 이런 위험 물질을 가지고 다닐 경우에 또 이런 사람들, 물건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테러 위험 경고 및 예방을 위해서 오렌지 수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블랙 나티스라고 흑색 수배서이죠. 변사자 관련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나 유럽 지역은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국인 경우는 금방 판결이 되는데 내가 근무할 당시에 영국에서 동양계 여성 한 명이 B&B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양계 여성이 죽었는데 누군지 모른다라고 되었는데 결국은 그 여성이 한국에서 배낭여행을 갔던 20대 여성으로 판명이 되었죠. 여대생이 그때 죽었었는데 당시에 치과 기록을 통해서 피해자의 사망 신원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지문이 너무 오래게 되었기 때문에 지문이 다 상실이 되었습니다. 시신이 다 부패가 되어서 지문을 알 수가 없었고 사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치아를 판별해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한국에서 실종되었던 이미 가족들은 집을 떠난 지 오랜 기간 경과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수사기관에 요청을 했었죠. 이 부분이 이제 영국에서 발견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흑색 수배를 통해서 인터폴에서 협조가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폴의 적색 수배에서는 국외 도피 사범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긴급 인도 구속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법적 근거, 즉 구속력은 각 나라별로 국내법이라든지 또 국제조약 등에 대해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범죄인 인도조약법상 적색수배에서 관련 근거가 좀 미비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서는 각국 간에 따로 범죄인 인도조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적색수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 2만여 장 발행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나라별로 범죄인 인도조약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색수배 기준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 또 50억 이상의 경제사범, 그 조직폭력에 대해서는 보수급에 대한 그 적색수배 기준이 되어 있고요. 살인, 테러 등 국제범죄사범, 또 1,000억 이상 경제사범은 인터폴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인터폴 적색수배자 현황은 2017년도에 12,564건인데 이 중에 개별적으로 볼 때는 살인 사건이 가장 많고요. 2,000건이 넘고 강도, 강간, 또 철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사범이 그중에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변조사범, 마약사범, 테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인의 적색수배자는 지금 주로 경제사범, 특정법 사기 횡령 등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 강도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문제 1번은 실무상 인터폴 채널을 통한 국외 도피 사범을 강제 송환하고 수사 관련 사실조사, 신원조회, 수사자료 진위 여부 확인 등을 공조하는 수사활동은 무엇인가? 가. 국제공조수사, 나. 범죄인 인도, 다. 사실조사 등 기타 공조, 다. 인터폴 수배서. 공조하는 수사활동이라 하였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탐정 수강을 마치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나올 예상 문제니까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국제공조수사의 실무상 공조 내용으로서 국제공조수사는 범죄수사 관련 국내 법집행기관과 외국 경찰 간의 협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한 소재 파악이죠. 아까 로케이트 앤 트레이스로 나왔죠. 인터폴 수배서는 무엇인가? 가. 적색 수배서, 나. 청색 수배서, 다. 녹색 수배서, 라. 황색 수배서. 중점적으로 이 색깔에 대해서는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나.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인터폴 수배서는 블루 나티스, 청색 수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사자를 대상으로 아까 저 영국 실종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었죠. 변사자를 대상으로 지문, 사진, 치아 등을 통한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한 인터폴 수배서는 무엇인가? 황색, 오렌지, 적색, 흑색 수배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치아를 통해서 또 지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사진을 통해서 사망자 신원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블랙 나티스, 흑색 수배서가 되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국제공조수사는 말씀드렸듯이 범죄수사와 관련한 국제법집행기관과 국내 법집행기관과 외국 경찰 간의 협조를 의미하고 있고 실무상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국외 도피 사범을 강제 송환하고 또 이와 관련한 사실조사, 신원조사, 수사자조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공조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국외 도피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강제 추방을 요청해서 아국으로 송환하는 이런 절차가 있고요. 또 도피국, 도피 예상국에 대한 인터폴의 피해자 소재 확인 등 공개 수사를 요청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 주재관이 파견한 지역에는 주재국 경찰과 이민국들과 협조해서 피해자 소재 확인하고 강제 추방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여권 무효라든지 말소를 통해서 행정 제재를 통해서 피해자를 불법 체류자로 유도해서
강제 추방을 추진하거나 또 국내 연구자를 통해서 자진 귀국을 유도합니다. 피해자 7국에서는 범죄한 인도 청구 요청 시 법무부에 인터폴 공조서류를 첨부해서 관련 사실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사실조사 등 기타 공조에 대해서는 국외 아국인 범죄, 외국에 나와서 범죄를 저지른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과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범죄 관련해서는 수사관서 및 경찰청의 공조 역할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인터폴 수비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국외 도피 사범, 우범자, 실종자 등 인적, 물적 수비 대상 관련 정보를 담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색 수배서, 레드 나티스, 청색 수배서, 블루 나티스, 녹색 수배서, 그린 나티스, 황색 수배서, 옐로우 나티스, 흑색 수배서, 블랙 나티스, 오렌지 수배서, 시큐리티 얼러트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